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이번에는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에 6명, 그러니까 무려 60%는 만성 피로를 달고 산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반 주사 논란에 휩싸였던 박근혜 대통령 역시 평소 만성 피로를 자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만병의 근원, 만성 피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이승남 전문의 그리고 한의사 송영섭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아침 여왕 김미숙 씨 나오셨습니다. 굿모닝. 굿모닝. 아침입니다. 네. 만성 피로는 전혀 관계없는. 아, 네. 오늘은 전혀 관련이 없는 관련이 주제. 없는데. 잘못 모셨네, 우리가. 예. 그리고 네. 요즘 현욱 씨 한참 피로할 때인데 저 엄청 피로합니다. 정말 근데 요즘 네. 느낌 좋으세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팔팔하시는데 만성 피로하고는 전혀 관계 없으시잖아요. 팔팔한 척하기 참 힘듭니다. 예, 저도 만성 피로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주제 저는 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예.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네. 참 안 어울릴 것 같은 두 분인데 참 잘 어울리는 네. 양방과 한방의 두 분 모셨습니다. 예. 자, 오늘의 주제 피로 하면은 사실 이 박근혜 대통령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제가 초반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성 피로 때문에 태반 주사를 맞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각에서는 태반 주사를 자주 맞는 부작용이 또 만성 피로다라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네네. 여러분들이 아는 그 네 가지를 갖다 설명해 드릴 건데 네네. 우리 저기 아까 처음에 방송식 할 때 최혜정 씨가 공기와 같은 여자 최혜정입니다 그랬잖아요. 네. 공기 많이 마시면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과호흡증? 그렇죠. 공기도 부작용이 있어요. 물도 있지만은 아. 공기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요. 과호흡증이 되게 되면 심리적 불안 때문에 질병이 얹는 사람이라도 네. 손발 떨리고 경련나고 쥐나고 쓰러집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도 부족해서. 자연 상태에서 공기를 과호흡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불안하게 그래요? 되면 예 병 드는 사람도 있지만 오, 예. 똑같이 아까 태반 주사 얘기했는데 네. 우리가 태반 주사 하게 되면 우리가 얘가 일부러 이거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 네. 그 병원에서 쓰는 그 의약품 설명서예요. 저는 무슨 뭐 계산서를 가지고 있어요. 설명서인데 네. 여기 보면 태반 주사하면 일단 간 기능 개선이에요. 아. 근데 모든 주사는 마찬가지지만은 첫 번째 나오는 부작용이 하나가 뭐냐 쇼크예요. 아. 모든 주사나 야 아스피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많이 자기한테 안 맞는 이상 체질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다 쇼크가 올 수가 있고 오. 발진이라든지 아니면 염증이라든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배곡 주사, 네네네. 배곡 주사하면 안 돼요. 이건 원래가 이제 글루타치온 주사인데 이것도 역시 간 기능하고 신경 계통에 이상 있는 사람이 쓰는 거고요. 배곡이란 말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마늘 주사, 이것도 마늘 주사 쓰면 안 돼요. 마늘에 성분이 있는 프로설테암이라고 그래가지고 비타민 B환이 활성화된 건데 비타민 B환이 모자라거나 그런 사람이 맞거나 아니면 이제 소모성 질환 많이 운동하거나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런 사람들이 맞게 되면 좋고요. 잘 기억이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모 잘 모르니까. 네, 그냥 마늘 마늘 주사. 주세요 이러는 거지 뭐. 그다음에 네. 가장 좋아하는 게 감초 주사. 네. 우리 약방에 감초 그러잖아요. 네. 뭐 아시겠지만은 약방에 감초를 조금 먹으면 상관없지만 네. 이걸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칼륨이 떨어져요. 아. 칼륨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심장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칼륨이 떨어지는 사람이나 노인성 환자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선생님 있습니다. 궁금한 게요. 예. 이 여러 가지가 성분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 주사를 맞고 며칠 있다가 또 이 주사 받고 네. 그러면은 그것은 부작용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고 같이 섞어서 맞아도 되는데 네. 섞어서 맞아도 심전물이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네. 항상 자기한테 몸에 맞는 걸 해야지 이 사람한테 다 좋다. 나한테 다 좋냐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네. 뭐 확실하게 해주시니까 예. 믿음이 가네요. 예. 네. 또 송 원장님, 이 네. 직장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 1위가 의외로 만성 피로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요즘 보면은 병원들 그 원장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만성 피로만 제대로 치료해도 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전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아 그래 좀 피곤한 것 같아. 요즘 네. 따라서 좀 피곤한 네. 것 같아. 이렇게 네.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요즘 환자분들 보시면 만성 피곤해. 피로예요. 늘 피곤해. 맞아. 저는 뭘 해도 피곤하고 네. 도저히 피로가 풀리질 않아요가 네, 네. 주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보니까 많으시거든요. 직장인이 앓고 있는 질병 1위 만성 피로, 네. 2위 어깨 통증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압도적이네요. 네, 저 60%도 사실 40% 정도 안쪽에서는 숨겨져 있는 것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환자분들 중에서는
악으로 깡으로 버텨가지고 난 피로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맥을 보던가 아니면 진찰을 하다 보면은 아. 굉장히 체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맥이 잘 안 잡힌다든지. 예, 이런 맞습니다. 문제가. 예. 사실 피로는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잠 한 번 자면은 네. 회복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질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됐고. 네. 근데 송 원장님 네네. 늘 뭔가 이렇게 치료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오늘은 뭐 준비물 없어요? 오늘은 얼음과 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거는 잠시 후에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공개. 네. 야, 이게 거의 예고편 같은데요. 네. 그걸로 뭘 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채널 돌리지 마시고 계속 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도 네. 사실은 피곤하긴 한데 아니야, 이건 피곤한 게 아닐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저 견딜 자신을 수 있어. 다독이긴 네, 하거든요. 네.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더 피곤해지니까.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만성 피로는 본인이 알아야 치료할 거 아닙니까? 네네. 자가진단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요 표 안에 있는 내용들은 네. 만성 피로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네. 내가 피로도를 많이 좀 느끼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올 때 만성 네. 피로다 본인이 좀 느끼면 된다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아요, 하시는 지금 겁니다. 조항이. 예. 예. 그러니까 만성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특히 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기억력 많고요. 또는 집중력 네. 장애를 일으킨다. 그다음에 목 같은 데가 좀 붓고 네. 아프고 하는 경우들도 많고 네. 그다음에 림프절이 네. 좀 붓고요. 경부는 어디죠? 경부? 목 쪽이요. 아, 목. 예, 목 림프. 목이나 림프절은 겨드랑이 여기 림프절이 붙는 겨드랑이 거니까. 부분을 말하는 예, 거예요. 예, 겨드랑이 쪽 림프절. 네. 그다음에 근육통, 욱신욱신하는 거. 욱신욱신 쑤시고. 그다음에 뭐 관절통, 뭐 관절통, 두통. 두통.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 맞아. 아, 맞아. 네. 위에는 지금 보면서 에이, 저런 건 없는데 이런 네. 생각했는데 거기 딱 가니까 걸리네요. 예. 잠을 자도 네. 상쾌한 느낌이 없다.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원래는 좀 잠을 자고 나면은 좀 네. 개운해지고 다시 체력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예. 자도 계속 떨어지고 피곤하고 이게 또 꺼지는 것 같은 거 있고. 있잖아요. 네. 침대로 맞습니다. 꺼지는 것 네, 같은 네. 게. 그리고 자도 또 네. 자고 싶고 네, 그런 그러니까. 거. 예. 네. 그런 것들이 한 6개월 정도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네. 나는 만성 피로를 조금 느끼고 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 평소와 다르게 운동 또는 일을 한 뒤에 너무 심하게 피로도를 느낄 때. 아, 하고 난 다음에 막 그 죽을 것 같다는 표현 쓰시는 분들이 이미 있어요. 이미 이제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거기서 더 떨어지는 행동을 했을 때 몸이 더 이상 아예 받아주질 못하는 과정들이 돼요. 이걸 에너지가 잠깐 막 추가를 하게 바닥이 되면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다른 검사를 했을 때 네. 당뇨라든지 간이라든지 나쁜 게 없을 경우를 갖다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 병 이름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4가지 이상 동시에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은 네. 만성 피로 증후군이다. 네, 방금 전에 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외에 다른 원인이 없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다른 뒤에 있다면 질병을 이제 알고 그게 있지 않을 때. 질병이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만성 피로에. 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네. 이 만성 피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뭐 난 괜찮을 거야 아니면 좀 방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 바로 그 얘기야. 만성 피로 증후군은 네. 아무 병의 검사에 이상이 없는 사람인데 네. 그 만성 피로 증후군인 것 같은 사람 중에서 병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걸 갖다 보게 되면 바로 경고등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빨간불 네. 있겠지만 우리가 두뇌로 가게 되면은 치매가 있는 수가 있고요. 치매 깜빡깜빡 아까 기억력 장애 있잖아요. 예, 다른 사람 얘기 같은데 자주 언급이 되네요. 치매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손가락 보니까 이거 스머프 손이네요. 예. 우리 저기 김인욱 씨가 스머프 분장하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갑자기 아니, 번째. 이 원장님이 더 잘 어울리세요. 예. 두 번째 우울증, 이거 두뇌 강태이고 갑상선은 뭐냐 기능 네.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되면요. 네, 네. 항진증이 되면 살이 쭉 빠지면서 손이 떨리면서 피로가 오고요. 아, 네. 저하증이 되면 살이 이렇게 쫙 둥둥하게 찌면서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오고요. 예. 무호흡증은 뭐냐?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 잠잘 때 수면 무호흡증 하게 되면 잠을 잘 못 자게 오고요. HIV, 후천성 명혈결핍증 에이즈라고 그런 거 있죠. 네. 휴먼 이뮤노 디피셔지 바이러스가 올 수가 네. 있고 간염, A형, B형, C형 간염이 다 올 수가 있는데 특히 A형 같은 간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B형 간염은 이렇게 물잔으로 잘 안 옮아요. 네. A형 간염은 물잔만 대고 그 사람이 먹었다 하면 옮을 수가 있습니다. 아, 전염이 되는군요. 예, 근데 C형 간염 같은 건 주사기로 이걸 얼마 전에 난리 났었죠. 주사기 똑같은 거 써가지고서 제가요. 집단으로 네, 걸린 거. 놀랐죠. 근데 C형 간염이 제일 무섭습니다. 아. 걸리면 잘 안 낫습니다. 마지막 숨어 있는 암, 췌장암이나 대장암이 있는 경우 이럴 경우 외에도 스트레스라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수면 부족 같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니 밑에가 더 무서운데요. 200여 가지 질병이 연관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숨어 있을 수가 있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성 피로는 이런 병의 경고등일 수가 있습니다. 아, 아니 얘기만 들어도 무서워요. 역시 정말, 이 원장님께서는 똘똘이 스머프 같으세요. 예, 맞습니다. 제 네. 별명이 옛날에 똘똘이었습니다. 자, 한의학에서는 예. 만성 피로의 원인을 뭐라고 합니까?
한의학에서는 이제 피로를 노건상 이렇게 표현을 예. 해요. 근데 봤을 때 한의학에서 봤을 때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 선천지기,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힘, 네. 그다음에 후천지기, 음식을 많이 먹던가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튼튼해질 수 있는 힘, 네. 이 두 가지 기운을 통해 가지고 네. 우리의 몸이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는데 네. 선천지기가 이제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네. 태어날 때부터 튼튼한 친구들 있죠. 그렇죠. 잔병치레하지 않고 아, 다른 참 친구들에 복이죠. 비해서 그렇죠. 네. 조금만 자도 또 팔팔하게 이렇게 네.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 친구들. 네. 이런 친구들이 선천지기가 처음부터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후천지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밥을 잘 먹고 그다음에 운동을 노력형이죠. 열심히 해가지고서 네. 이제 튼튼해진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만성 피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건 선천지기가 기본적으로 좀 약한 아이들이겠죠. 잔병치레도 심하고 좀 힘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감기도 잘 걸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특히 면역력 떨어지는 친구들이 선천지기가 좀 낮은 친구들이라고 네, 볼 수가 네, 있는 네. 거고요. 후에 선천지기가 아무리 좋아도 맨날 술 먹고 그다음에 좋은 음식 잘 먹지 않고 그러면 후천지기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이 네. 떨어져서 만성 피로를 많이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얘기를 들으면은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네. 예, 피로 증후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어떤 희망적인 예로도 들리는데.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만성 피로에 대한 속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영수 원장님께서 판단을 예. 좀 바꿔주시죠. 예.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뒤집어 주시고요. 네. 옆으로 뉘어주시면 참 거짓 해가지고 놔두면 진짜 병되는 만성 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푹 자고 나면 낫는다. 다 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나았으면 저희 경우는. 좋겠어요. 네. 그렇죠. 예. 어떻게 됩니까? 만성 피로 같은 경우는 자고 나도 피로도를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네. 느끼는 경우. 아, 그런 경우를 이제 만성 피로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자고 나도 계속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네요. 저는요, 저걸 네. 자동차에 비유하게 하고 싶은 게요. 네. 자동차가 기름이 다 가면 가만히 서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다시 달릴 수가 없어요. 네. 기름이라는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음식과 운동과 여러 가지를 채워주면서 자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잠만 자면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맞죠? 예,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체력이 떨어져 있을 때, 네. 예, 조금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는 잠만 자도 충분히 회복이 맞아요. 되는데 네. 네. 너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예.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는 이제 치료를 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네네네. 말씀이시고. 자, 예.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는요. 간 때문이다. 간 때. 저건 맞잖아요. 하실 줄 알았습니다. 많이 네. 들었던. 광고에서 많이 들었던 유명했던 광고. 말을. 네. 네. 진짜로 간 때문인가요? 간 때문이다 하는 경우는 10% 미만입니다. 예? 다른 질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네. 술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난 간 때문에 피곤한 거야 생각하는데 네. 아까 얘기했듯이만 뭐 우울증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부신 피질이라는 게 있어요. 네. 부신 피질은 신장 네. 옆에 있는데 걔가 과도하게 나오면 살이 이렇게 찝니다. 뻥, 뻥, 손발은 가늘어져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적게 되면 반대로 관자가 툭 늘어져요. 이런 여러 가지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숨어 있는 암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간 기능이 정상이다. 그래서 내 병이 없는 건 아닙니다. 송효 선생님, 네. 간이 안 좋을 때는 한약을 먹지 마라 이런 말이 또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얘기를 하죠. 한약 먹으면 간이 안 좋아진다. 네. 한약 먹으면 간에 뭐 이상이 생긴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는데 왜냐면 이제 절대 간에서 아닙니다. 이걸 해독하고 해야 되니까. 예, 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한약을 통해서 간을 치료하는 약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약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간이 이제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 안에서 네. 약인성 간 손상입니다. 약을 통해 가지고서는 간 손상이 일어날 텐데 처방을 제대로 받고 진단을 제대로 한 상태에서 약을 먹으면 전혀 문제가 또 일어날 이런 말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먹고 나면은 네. 약간 쉬었다가 먹어주라. 너무 장복하면 길게 먹으면은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그 병에 따라서 다르고 원장님이 분명히 그 안쪽에서 네. 제대로 된 진단을 내려주실 겁니다. 네. 분명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먹다가 좀 뛰었다가 먹다가 이렇게 네, 하는 네. 경우들도 있는데 꾸준히 쭉 장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원장님,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 같은 거 받으러 가면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약을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양약 같은 경우 있잖아요. 먹으면은 오히려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고 간에 부담이 갑니다. 이런 얘기는 많아요. 쉽게 해서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고지혈증 약이 있어요. 네. 고지혈증은 떨어뜨린 약도 네. 이게 자기가 안 받는 사람 먹다 보면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약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맞는 거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먹다가 중간중간에 검사를 해서 내가 안 맞는 거다 하면 약을 바꾸는 거 되지만 되고
특히 섞어 먹을 때 여러 가지. 네. 그럴 때 항상 자기가 무조건 먹지 말고 네. 주치의와 상의해서 네. 맞나 안 맞나 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한창 유행하던 게 뭐였냐면 다이어트 해독 주스였어요. 예. 그 야채 갈아서 예. 생으로 먹는 거. 우리 환자분이 한 분이 2명이었는데 여자분이에요. 술 담배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에요. 예. 간주치가 1000이 얼마가 넘는 거예요. 30 얼마가 정상인데 네. 꼬치꼬치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거 해독 주스를 만들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간에 부담이 가. 아, 이거 아니. 사람에 따라서 그런 거야. 다 그런 게 아니라 100명에 한 명이나 1000명에 한 명은 네. 남한테 좋은 거라도 자기한테 독이 될 수가 안 있으니까. 맞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평균치를 가지고 자기한테 적용시키면 안 되겠네요. 우리 돼지고기 먹어도 두드러기 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요? 땅콩 네. 먹어도 또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세 번째는요. 뭘까요? 애들에게도 애들에게도 나타난다? 나타난다. 만성 피로가요? 이게 나이에 상관이 없는 건가 봐요. 애들은 원래 많이 자잖아요. 예. 요즘 아이들 보면은 뭐 생각 그냥 안 해봐도 아실 것 같지 않나요? 아니, 그 보면은 스케줄이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고 네. 하루 종일 움직이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피로가 올 틈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에게 이제 계속 심리적인 부담감도 굉장히 심해지고 체력적으로도 소모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만성 피로가 실질적으로도 어린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나이대와 상관없이 생활 나이대와 패턴이라는 상관없이 얘기인 거죠? 예 계속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저희 아들 재민이가 고3 때요. 네. 그렇게 잠만 잤어요. 집에만 오면 자고, 네. 집에만 오면 자고. 아이고, 집에 가면 편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로가 풀리지 않으니까 또 자다가 어느 네. 날 정말 얘가 혼자 네. 한의원을 찾아가가지고요. 아, 자기가 제가 살려고? 선생님 저 보약 좀 지어줘. 저의 그 신용카드를 들고 가서 어휴. 보약을 지어온 적이 있어요. 그 얘기도 정- 안 하고요? 네, 그 정도로 아니, 얘가 피로에 시달리는데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그러니까 시험은 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스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뭉쳐져가지고 애들한테도 저게 나타나는 거 제가 맞습니다. 경험했어요. 근데 엄마가 왜 안 해줬어요? 우픈 일이네요, 참. 야, 바빠서? 자면 맛있는 거 좋은 거 먹고 자면 된다. 저는 저걸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부모님들이 좀 더 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네. 마지막 살펴볼게요. 남... 남성에게 더 흔하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남성의 어깨가 무거워요. 예. 아니야, 과음과 뭐 흡연. 흡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밤에 늦게 주무시고 그렇게 생각하죠? 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일 거예요. 근데 여자가 2배가 더 많습니다. 네? 어, 그 그래요? 여자들이 왜 그러냐면 예. 이 원인 자체가 그 특히 중년 여성 40대가 넘어가게 되면 여자들이 폐경기가 오잖아요. 네. 그런 호르몬 부족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자기 상실감 이런 것 때문에 네. 여자가 2배가 더 많은 걸로 어우.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정말 여자가요 노동량이 더 많아요.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도 많고요. 요즘같이 또 김장철에 일 많죠. 또 겨울 되면은 두꺼운 이불, 두꺼운 옷. 정말 여자가 노동 다 챙겨야 되고. 예, 노동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냥 그럼 편안하게 좀 사시면 안 돼요? 김치 사다 드시고. 아니 현우 씨가 가서 좀 도와드리세요. 자, 이런 생각을 하는 남성들 때문에 여성분들이 더 피곤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이런 예를 만든 제가 그- 들어드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벌써, 겁니다. 예. 네, 또 필요하다고 느끼면 네. 자주 찾는 대표적인 영양식품이 한의학에는 홍삼이 있고 또 양약에는 비타민이 있죠. 예. 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먼저 준비하셨나요? 네, 예. 홍삼의 피로 회복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홍삼 뭐 많이 아시죠? 네, 그죠? 네. 뭐 인삼, 홍삼 뭐 이런 건데 이제 홍삼 같은 경우는 수삼을 이제 쪄가지고서는 네.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인삼, 뭐 백삼, 수삼, 뭐 홍삼 이렇게 3종류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약이에요. 그러니까 기력을 높여주는 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뭐 이제 분석을 했을 때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뭐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뭐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네. 홍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체력을 네. 좀 좋게 해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홍삼보다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삼, 백삼이 조금 더 나으세요. 납기로는. 왜냐하면 홍삼 같은 경우는 한약으로 쓰기보다도 이게 왜 홍삼이 나았냐면 인삼 같은 경우는 한 1년 안쪽으로 썩게 됩니다. 아, 보관용이군요. 예, 썩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중동이나 다른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거나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보낼 때 홍삼의 형태로 만들면 한 3년 정도 보관이 가능해요. 저희는요 인삼의 업그레이드 제품이 홍삼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생각을 있었는데. 하고요. 그러니까 약성이 좀 부드러워져서 네. 이걸 하나로 따로 먹을 때는 좀 네. 부드럽게 먹을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한의원에서 약을 줄 때 네. 약재만 이렇게 드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려서 이렇게 드리는 건데 네. 보관법 네. 그렇게 해서 홍삼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어느 정도 보시면 체질하고 상관이 구중삼 없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여러 그거는- 번 찐 거. 예, 그건 네. 이제 숙지향 생지향인데 네. 그게 더 생지향은 예, 구중구포 그러니까 네. 약성이 바뀌게 됩니다. 선생님 열이 약성이 많은 바뀌게 돼요. 사람들은 좀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체질에 따라. 피해야 될 삼 사람도 같은 있을 것 경우는 같아요. 이제 열을 북돋아 주기 때문에 네. 체질에 열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삼을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제일 중요한 거는
홍삼은 보약이 아닙니다. 홍삼은 보약이 아니에요. 보약은 아까 재민이가 이렇게 먹었던 것처럼 네. 병원 가서 원장님이 이렇게 진료를 해주고 몸에 딱딱 맞춰가지고서는 약을 먹어야지 그게 보약인 거지. 네. 보약 안에 인삼이 꼭 들어가야 보약이다.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사를 많이 하는 친구들에게 설사를 막아주기만 해도 그게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삼이 보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맹신해가지고 드시는 건 좋진 않고 네. 반드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드셔봤을 때 네. 몸에 나한테 맞고 기운이 막 난다 하면 드셔도 괜찮겠죠. 똑같이 아까 체질이 네, 맞아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이런 굉장히 얘기는 있어요. 딱 사실 맞으세요. 열이 많아서 인삼은 먹으면 안 되는데 네. 홍삼은 괜찮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고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인삼 같은 경우는 먹었을 때 인삼 먹었을 때 이렇게 막 너무 열이 이렇게 뜨는데 홍삼 같은 경우 좀 괜찮다 그러면은 네. 어느 정도의 그 역치가 홍삼에 맞는 역치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둘 다 어쨌든 열을 위쪽으로 띄워주는 올라간다. 거는 네. 같습니다. 그러면 형태는 상관없습니까?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사탕도 있어요. 있고. 네, 다 진액도 다르죠. 있고 네. 사탕도 있고 무슨 뭐 농축액. 예, 네네네. 이런 경우 이건 이제 상관없나요? 그냥 홍삼인 거고 쪼는 네. 거고 이건 이제 진액인 거고 네. 이건 젤리 뭐 사탕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젤리나 사탕 같은 경우는 한숨을 내주세요. 아니 그리고 이게 더 효과가 못하지 이게 이게 더 효과가 못하지. 없구나. 아 보기에는 진액이 가장 효과가 너무 있는 가공했구나 저건 그죠? 네, 성분이 별로 안 들어가 있나 봐요. 왜냐하면 홍삼도 요즘 이 진액 같은 경우도 잘 알고 드셔야 되는 게 물엿을 60% 넣어가지고서 맞아요. 유통하는 경우도 네. 해가지고 예. 잘 챙겨서 엄청 드세요. 저는 홍삼이 좀 체질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제가 홍삼을 고를 때 보는 게 몇 년근인지 보는데 네네. 6년근이 좋다 이런 말이 보통 6년 이라는 있잖아요. 예, 제일 이게 좋은 맞나요? 거는 이제 사실 6년근입니다. 3은 6년근인데 네. 보면은 이제 뭐 분석을 해요. 분석을 했을 때는 4년근에서 유효 성분들이 많이 추출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6년근은 그게 좀 적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그 성분 안쪽보다도 네. 땅의 그 지력을 먹어서 네. 기운이 약성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 6년근이 선생님, 굉장히 인삼은요, 저는 뚱뚱한 걸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6년근 인삼 중에 인삼을 잘 통통한 고르는 거? 법. 네. 인삼 같은 경우 요즘 6년근이라고 그러니까 6년근이 요즘 많이 나오질 않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4년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4년근을 6년근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좀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타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양의학의 국민 영양제 단연코 비타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비타민이 네. 왜 필요하면요. 우리 몸에서 비타민은 꼭 필요한 아까 엔진 했을 때 휘발유 얘기했잖아요. 네, 네. 우리 자동차의 윤활유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90% 이상이기 때문에 꼭 섭취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미국 암협회나 성인병협회에서 먹으라는 건 뭐냐? 하루에 5가지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하루에 5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만한 걸로 5번. 먹을 수가 있어요? 매일 어우, 5번. 못 먹죠. 그래서 못 먹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골고루 색깔별로 먹으면서 그 모자란 걸 보충하는 건데 못 만드니까 네. 10대는 뭐가 필요하죠? 쑥쑥 커야 되잖아요. 비타민 B. 비타민 D, 칼슘 먹고 칼슘. DH, 드하. 두뇌가 좋아지는 거. 네. 피로 회복이 지친 비타민 B, C, 술도 네. 먹고 그다음에 비타민 C를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출산을 출산. 30대. 네, 이때는 벌써 늙기 시작하거든요. 네. 아기 낳고 나면 피부가 늘어지는데 비타민 C가 콜라겐 원료이기 때문에 같이 네. 먹어야 되고 항산화제 왜 이때부터 노화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회식하는 30대 많은 남사 이 사람 왜 비타민 C는 당연히 먹어야 되고 밀크치즈는 뭐냐 간 해독제예요. 아, 저는 네, 요즘 간 해독. 밀크시. 예, 근데 네. 노화가 빠른 40대는 비타민 E를 추가하는데 항산화제거든요. 네. 근데 비타민 E를 먹을 때 주의할 게 뭐냐? 이게 바로 피를 갖다 이렇게 묽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혈전 용해제 먹는 사람은 좀 조심해서 네, 드셔야 네, 되고 네. 비타민 E는 양을 많이 먹으면 몸속에 축적이 돼요. 네, 네. 특히 지용성 비타민 A, C, 비용성 비타민은 수척이 되기 때문에 네. A, D, E, K는 꼭 조심해 드셔야 되고 간 기능, 아니 뭐 이게 갱년기 여성은 갱년기. 예, 뼈가 모자 저기 에스트로겐이 없으니까 이소플라본 항산화에 콩이 좋고 들어가니까요. 네. 우리가 제 나이가 되면 전립선이 저희 비대증 오니까 소팔메토나 항산화를 먹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단 네. 주의할 거는 네. 뭐든지 주치와 상의하고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 자 이렇게 해서 비타민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뭐 생방송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예고편으로 네. 물과 얼음 얘기했으니까 네. 네. 이게 뭔지만 좀 얘기해 주시죠. 아, 예. 예. 이게 이제 조격을 해주는 거예요. 얼음 네. 조격. 얼음 조격을 해주다 보면 원래는 우리가 이제 조격이면 따뜻한 물로 해야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얼음으로 해주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딱 자극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네. 피부 안쪽에서는 온도랑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같아요. 그래서 차가워졌을 때 통증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서 통증을 좀 감소시켜주는 네. 그런 호르몬 물질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엔돌핀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몸에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또 이제 차갑다 보니까 심박수가 막 늘어나거든요. 아. 그래서 네. 몸에 쌓여있는 젖산이나 이런 것들도 빨리 풀어지고 회복이 되는 그래서 피로를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얼음 조격.
네. 이거를 몇 분 해야 됩니까? 겁니다. 우리가 따뜻한 거는 한 한 30초 30초 정도. 정도면 충분하고 시간이 얼마요? 좀 있으면은 얼마? 한 5분 정도. 5분. 예, 30초 정도만 해도 충분하시고요. 네, 30초에서 5분 사이로. 예. 그럼 물에다가 그냥 얼음을 넣어서 하는 거죠? 예, 예, 얼음 예.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네, 제가 어디 해봤는데 얼음은 오래 못 있어요. 그럼요, 차가우니까. 차가워서. 예, 넣다 공장이 뺐다 걸리기 넣다 때문에 뺐다 너무 해야 오래 되고. 있으면 네. 예. 그렇게 하더라도 효과를 네. 볼 수 있다. 네네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원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만성 가장 피로와 중요한 건 관련해서. 뭐냐? 예. 우리 지금 정 원장님도 저도 얘기했지만은 네. 자기한테 맞는 게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거 다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항상 주치의나 우리 선생님한테 상의해가지고 네. 자기한테 맞는 걸 갖다 골고루 꾸준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족욕도 우리가 온 족욕만 있는 게 아니라 얼음 족욕? 냉 족욕, 냉 얼음 족욕. 족욕도 네. 있다는 거를 여러분께서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 41분입니다. 자, 바른 먹거리야말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 네. 조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